대한민국 발목 한번 잡아보겠다고 일본에서 시행한 수출 규제는 오히려 대한민국 산업 기반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단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을 내놓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최근 한국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겠다며 내놓고 있는 자랑스러운 신기술들과 그걸 지켜보는 일본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펜트TV 팩트 체크. 한국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에서 사고 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2018년 10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두 기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이냐?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은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보충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동 중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가 필요한 수요지 근처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기상 조건 등에 따른 간헐적 전력 생산 등으로 주파수 변동에 따른 전력 품질 악화를 야기시킵니다. 한국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 연계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수됐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화력 발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주파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 발전소에 급전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이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운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은 화력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계해 전력 저장과 더불어 신속한 주파수, 추종 운전이 가능해져 갑작스러운 발전 출력 운전에도 효율 감소 없이 신속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화력 발전소의 운전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전력 계통 문제도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연계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로 인한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전소 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연간 약 2만 톤의 이산화탄소도 감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서부발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석탄 화력의 역할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해당 기술에 실증 계획을 수립해 국내 발전 시장 적용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대형 C&E는 대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탈질 촉매 제조와 환경설비 공사를 주 사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자체 기술로 다른 동종 기업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진출은 물론 향후 동남아 진출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집진 설비, 타랑 설비, 탈질 설비 등 대기 오염 방지 설비를 생산하는 환경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다양한 분질 제거 기술과 가스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누가 만든 것이냐? 바로 하온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 제어연구단장이 만든 것입니다. 하 단장은 대표 공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촉매를 국산화해 수백억의 수입 대체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하온필 단장은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고체물리 지식을 기반으로 환경촉매 소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5년간 쌓은 다양한 연구 업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촉매 기술 상용화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이며 스모그를 일으키는 대표 공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환경 촉매 연구는 화학 반응 공정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 단장은 양자화학적 계산 기법을 촉매 연구에 도입해 첨단 분석 기법으로 촉매의 특성을
특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신촉매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원소에서 촉매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찾아낸 비결입니다. 하단장은 계산 기법을 이용해 첨가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비정금속계 원소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활용해 전체 촉매 가격을 30% 이상 줄이면서도 촉매 효율은 뛰어난 신촉매 물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질소산화물 촉매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했는데 이 기술의 개발로 수백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하단장의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16년부터 연안의 유해가스 배출 규제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지켜야 하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겨냥한 촉매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선박 엔진 배출가스를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을 감안해 촉매 지지체를 복합산화물로 제조하고 표면도 특수 처리했습니다. 한 번에 6톤까지 생산하고 선박 엔진에 장착할 수 있는 생산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하단장은 제23회 다산 기술상을 수상하면서 계산과학을 기반으로 신물질을 찾는 선진기법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환경 촉매 연구를 확장해 글로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신기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수력 발전 설비 핵심 부품 수차 러너를 5년간의 연구 끝에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더 이상 일본에게 수출 좀 해달라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의 위치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수차 러너를 회전시키면서 발생하는 회전 에너지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수차 러너는 국내 최대 용량으로 수자원 공사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 협업해 설계부터 제조 및 실험까지 모든 과정이 국산 기술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수차 효율이 기존 외산 제품보다 높은 94.7%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른 발전량 증가는 연간 533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산 설비와의 경쟁에서 성능 및 가격, 설치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기술 자립은 물론 해외 수력 발전 시장 진출 및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사업비 6,428억 원을 투입해 10개의 수력 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점진적으로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더 나아가 해외 수출로 외화 창출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인간 정신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그렇다면 일본도 이런 한국에 자극받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친환경은 개뿔 뜻도 모릅니다. 대신 아직도 오염수와 소녀상을 두고 장난칠 궁리만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연내에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하며 오염수 방류 결정이 불가피하다. 방사능 물질 대부분이 제거되고 현재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도 과학적 기준에 맞게 희석해서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인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한국 정부와 협조해 방출 전후 과정에서 정보 공개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한국 정부와는 빈번하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협조하고 있다. 적극적인 설명 노력을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다 말장난입니다.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전에도 강제징용 문제를 함께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들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자민당 국회의원 82명을 동원해 일본 존엄에 상처를 준다는 주장을 남아 독일로 압박 성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태군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철거 명령의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철거를 일단 보류했는데 일본 측이 철거를 재촉하는 양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백신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백신 빈익빈 도입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계약한 백신 용량은 64억 회분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1회 분량임을 고려하면 30여 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전 세계 인구의 60%가량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이지만 배분이 고르지 않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등 8개 국가는 전체 92억 회분 중 37억 회분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반면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는 7억 회분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맺은 거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소득 국가 대부분이 코백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균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누구보다 빨리 백신 확보에 참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 병 이상 입도 선매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확보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백신 주권 전쟁에서 한국 정부가 완패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 게이제이 신문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에서 5천만 병, 독일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 중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1억 2천만 병,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억 2천만 병 등 2억 9천만 병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이 계약한 3억 3천만 병은 올해 기준 일본인 전부가 2번씩 맞고도 남는 물량입니다. 보통 백신은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이 2번 맞기 때문에 약 2억 5천만 병의 백신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7,700만 병 이상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전무했고 5곳을 우선 구매 대상에 올려놨다고만 전할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CO19 대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백신 확보에 올인했습니다. 개발 실패로 계약금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입도 선매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의 무료 백신을 위해 약 7조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 우려가 나왔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기업 해상도 정부가 지기로 나서면서 개발사의 부담을 덜어줬고 일본이 백신을 수월하게 확보한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백신 주도권에서 한국이 완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줄곧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음 달에 첫 백신이 나올 예정이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은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백신 선구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한국의 신중한 고려 덕분에 먼저 계약한 일본보다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한 백신이 다른 더 좋은 효능을 보인 백신보다도 CO19 사태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안전도와 보관과 유통의 용이성, 낮은 가격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중간 임상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여 방식을 달리한 두 차례 테스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각각 90%, 62%의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놀라운 점은 저용량과 정량 이렇게 각각 투여한 경우 효과가 90%로 높았습니다. 효능이 최고 90%라고 밝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 뒤에는 연구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임상 테스트 참가자 23,000명 중 확진자 131명을 상대로 투여 방식을 달리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부에게는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뒤 한 달 후에 정량을 투여했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한 달 간격으로 2번 모두 정량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절반만 투여했던 이들에게서는 약 90%의 효능을 보였고 두 차례 모두 정량을 투여한 이들에게서는 62%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한데 처음 절반만 투입한 그룹의 경우 의도된 것이 아닌 실수였다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 개발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사실을 밝혔습니다. 참가자에게 정량의 절반을 투입한 것은 단순히 면이었고 실수로 정량의 절반을 투입한 그룹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두 경우를 평균 내도 효능은 70%인데 이는 각각 95%와 94.5%의 효능을 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백신으로서 상당히 높은 효과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와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능이 70% 이상이면 훌륭한 백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매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현재로서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전반적인 효과는 낮지만 고려해야 할 다른 성공 요인을 내다봅니다. 우선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용이한 저장을 손꼽았습니다. 백신의 이동과 보관이 냉동 상태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 상황이 열악한 가난한 국가에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방식에 기반을 둔 $4 정도의 가격이라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보다 각각 $20와 $33 정도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GAVI는 부국이나 빈국의 차이 없이 새로운 백신의 공평한 배포를 목표로 만든 단체인데 이는 올해 임상 테스트가 성공하면 7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인 코백스 이니셔티브를 세웠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서 2020년 말까지 4억 개의 백신을 그리고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 10억 개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집중적으로 백신을 제공하는 다른 제약사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계 인구의 약 9%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으며 취약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약속은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식약처는 CO19 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임상 테스트 심사와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1개월 혹은 2개월 이내로 승인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빠르면 크리스마스쯤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에 국내 업계에서도 내년 초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품목 허가 신청 후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월 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의 정식 품목 허가가 나올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당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만큼 다른 수입 백신보다 빨리 국내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위탁 생산 CMO 계약을 맺고 임상용 물량을 생산하며 상업용 생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 7월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제약사란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등 다른 제품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일본은 백신 주도권 확보에서 자신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한국을 향해 완패라는 말을 내뱉었지만 신중한 고려 덕분에 보다 저렴하고 유통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입증되는 백신을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만큼 한국을 향해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